네, 안녕하세요. 동해시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 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호지구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최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호지구 현장지원센터 매니저 김지연입니다. 네, 동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책방마을 공동체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책방마을을 사업으로 선정하게 된 계기나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바닷가 책방마을은 묵호항 배후 지역으로서 이제 성장한 그런 마을인데요. 과거 묵호가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때 그 배후 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소화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때문에 이제 도시가 성장하면서 이 인근에 신문사나 만화방, 책방 이런 사업들이 좀 성행했다고 그런 자료들이 있었고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책방마을이라는 콘텐츠를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동호지구가 현재까지 진행을 해왔거나 혹은 추진 중에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커뮤니티 활성화를 좀 목표로 한 그런 사업을 좀 세 가지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인문학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는 동호키친 레시피 교육 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1인 1취미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도시 인문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도시에 이제 사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이나 또는 일들을 저희 센터랑 나누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결코 어렵고 또 개념적으로 좀 다가가기 힘든 그런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굉장히 가깝고 편하게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나눴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또 다가가기 힘들고 또 센터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느끼셨던 주민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호키친 레시피 교육 사업은 저희 코디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책방마을이라고 해도 주민들한테도 고연령층이다 보니까 책하고는 좀 뭔가 연관성 가지고 수 있는 게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있어서, 근데 주민들이 또 어떤 이 사업에 흥미를 갖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잘하는 사업을 조금 흥미롭게 좀 같이 해서 나중에 이 사업에 좀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장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잘 하시는 막장, 고추장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이 같이 화합하고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1인 1취미 사업은 저희 김지원 매니저님이 제가 조금 이제 살짝 1인 1취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옛날에는 문화생활을 느껴보지 못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내가 옛날에 못했던 거, 그림도 한 번도 그려보지 않으셨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1인 1취미를 원데이를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이 되게 많은 문화적 혜택을 많이 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는 이렇게 풀만 뽑아봤지 한 번도 펜을 잡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붓을 잡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다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좀 그 말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찡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동호지구의 경우 현재 이제 막장 만들기나 커피 교육,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 도자기 공예 같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계기랑 그리고 주민 참여도는 현재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지역의 주민분들이 공동체를 같이 조직해서 뭔가를 이루어봤던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 너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점적으로 생각한 부분들도 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좀 주력하는 그런 사업으로 기획을 했던 게 좀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민 참여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거나 참여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굉장히 주민 참여도가 높고요. 저희 주민분들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들 또는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적극적으로 오셔서 참석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지금은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가족 일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으시잖아요.
굉장히 미안해 하시면서 자기가 이러한 사회로 못 왔다 또 표현해 주시고,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주민들의 참여도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거를 하기 전에 벌써 전단지를 벌써 돌리거나 주민분들한테 알려드리거나 중요한데, 이 동호지구 현장지원센터는 그거를 먼저 하신 것 같아요. 동호지구의 경우에는 2017년에 이제 선정이 됐고, 주민소득 사업이 이제 윤곽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닷가 책방마을은 책과 공동체 두 가지의 이제 키워드로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 인근에 있는 시립도서관과의 연계성 고려해서 주민 공동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공동체에 관련해서는 주민 공동체가 스스로 좀 자생할 수 있는, 그리고 자발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비즈니스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뒤에 보시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로컬 스테이라고 해서 마을 숙박 개념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발전소와 연계된 주민 상생 프로그램, 상생 사업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로컬 스테이 같은 경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여기 현장에 처음에 왔을 때 빈집도 많이 있었고 공폐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공간 몇 개를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숙박 공간으로 좀 꾸몄는데요. 다양한 작가분들이나 또는 책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종사자분들이 이제 마을에 와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마을을 경험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고요. 6월 하반기부터 이제 로컬스테이 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 공간을 조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을 카페, 그리고 북라운지, 그리고 노마드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이 세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마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디님께서 좀 설명을. 주민들이 그 1인 1침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카페에 다는 커피라든가 핸드드립 같은 경우도 또 전문적으로 좀 배웠고요. 마을의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만든 시그니처 메뉴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을 내 유휴 공간에 저희가 공원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빈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대부분은 이제 다른 재생 사업지에서는 그러니까 공동 텃밭을 많이 하자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건데, 저희는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갈등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 소득은 같이 공동으로 나눠야 되고, 이런 애로점이 있는 거를 봐서 저희는 그러지 말고 유실수를 심어서 이거를 활용해 보자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시그니처 메뉴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동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카페 커피를 하면서 디저트도 함께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말한 유실수를 감나무를 심었거든요. 감나무를 이용한 디저트, 케이크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메뉴도 개발할 생각이에요. 커뮤니티 센터에는 이제 청년들이나 또는 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작업을 하시고 같이 창의적인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코워킹 스페이스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이제 외부의 방문자들이 같이 만나서 같이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발전소는 현재 연필 디자인 뮤지엄으로 운영이 되면서 그 연필 디자인 뮤지엄과 마을 사업과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구상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여기 이제 책방마을이다 보니까 책방마을에 뭔가 기대를 하시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책을 떠올리면 또 뭔가 연필도 이렇게 이어지고 연상되기 마련인데, 다양한 세계 다시 한번 네, 그냥 바로 이어서 해도 되죠. 네, 3기까지 나가니까는 우리 마을에서 3기까지 나가니까 갑자기 제가 당황했는데, 네. 전 세계 세계를 뻗어가는 바닷가 책방마을. 그게 아니라 연필이 전 세계에서 수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에는 연필 디자인 뮤지엄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전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그런 연필과, 그리고 국내에 아주 특수하게 제작된 특이한 연필들을
수집해서 전시하고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뭐 기대 효과나 이런 거는 기대 효과요? 파란발전소가 이제 연필 디자인 뮤지엄과 그리고 청년들이 좀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지역의 어떤 크리에이터들 잠시만요. 보세요. 제가 도대체 파란발전소에서 뭐 하는 거야? 네. 다시 진행. 아무래도 청년들과 그리고 연필 디자인 뮤지엄을 좀 방문할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 이런 그룹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또 지역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으로 또 운영할 수 있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필 박물관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함께 상생하고 마을과 함께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그 구조로 파란발전소를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도시재생 사업을 만들어간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저희 센터를 지지해 주시고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신 그다음에 선한 영향력을 좀 많이 발휘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분들과 같이 했던 그런 소중한 순간들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하고 싶네요. 저희는 이제 올해 마지막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요. 어머님이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고 그리고 그 후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 아프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처음에 저희가 마을에 왔을 때 주민분들이 의심을 하시고 또 이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고 좀 살갑게 이렇게 대해 주시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런 기간이 어느덧 훌쩍 지나고 저희가 지금은 서로를 걱정하는 그런 사이,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도시의 이 마을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같이 경험하고 같이 또 그런 동고동락을 하면서 가졌던 그런 감정들을 많이 나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고요. 주민분들의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이 센터를 또 운영을 하시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잠시 물러나지만 외부에서 여러 가지 또 위치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지지해주고 지원해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을 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또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 마시고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계속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주민분들의 많은 삶들이 또 변화를 가지시길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나에게 동해란 뭐뭐다를 이제 세 분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에게 동해란. 네. 저는 바닷가 책방마을이다. 너무 식상하지 않아요? 이건 아니에요. 네, 저는 동해를 딱 생각을 하면은 제가 동해 내려온 지 10년, 11년 정도 됐지만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뭐 이렇게 겪었지만 바닷가 책방마을의 사업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기억에 남지 않을까. 저한테 있어서는 책방마을이 동해의 어떤 경험에 또 전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처음에 여기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40 이후에 맞는 저의 두 번째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40 이전에 살았던 나의 직업이나 여러 가지를 떠나서 새로운 정말 다른 직업을 이 일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동해란 나의 제2의 삶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희에겐 동해란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바닷가 책방마을 조합원의 일원으로서 지금 동해 바닷가 책방마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장을 맡고 있는 양재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와는 어떠한 협업을 이루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지금 상태로서는 서로 조합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고요. 국토부에 지금 허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허가 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시작할 것으로 이제 뭐 합니다만은 이 센터와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3년 동안에 준비한 모든 뭐 일이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협업적으로 우리 동네가 뭐 문화적이나 경제적이나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상권과 연결된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연결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만큼에 한해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조합원들도 많이 모을 생각입니다. 동호지구가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어떤 마을로 변하면 좋을까요? 이곳은 예전에는 이곳에 뭐 인쇄 사업이 많이 발달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이 지역과 고장에 맞는 문화와 이런 것을 또 저희들이 찾아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역시 마찬가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닷가 책방마을의 지원센터에서 참 많은 노력도 하셨고 이 3년이라는 세월이 참 하루아침처럼 이렇게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이 동네가 참 어려운 동네였습니다만은 지금 길도 생기고 하다 보니 주민들의 이 생활복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동네에서 찾을 수 있는 문화적인 행사라든가 관광적인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좀 더 나은 동네가 되고 또 우리 조합원들이 수익이 창출되는 그러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 이런 일이 주어진다면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고향 지킴이가 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